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러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대표님, 유명한 주식방송 대표가 삼성전자는 버블이고 매수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어젯밤에 방송에서 이제 무섭다라는 이제 시청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삼성 SK를 지금 매수하면 이게 패가 망신인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채널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라면 정말 돌 플러스 I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한창 올라갈 때는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리고 폭락할 때는 패가 망신이다. 그러다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있으니까 패가 망신이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난 제 채널을 이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7월달 폭락 이후 분명한 건 단일 레버리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 SK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실적에 기반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삼성은 가면 갈수록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월 달에는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삼성 SK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삼성과 SK를 제외를 하고 낙폭이 크고 실적이 뚜렷한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꾸준하게 드렸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시청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훈련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내 종목이 특히나 AI랑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저는 에너지라든가 과대낙폭 실적에 기반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승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돈 받는 거 아니야? 현재 저는 일단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스스로 매매하는 이러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꾸준하게 일지를 여기에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8월 달에는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장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지 절대 겁을 먹거나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겠고요. 오늘 시황을 그다음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빠지다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거래대금에 대한 씨가 많이 말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일 레버리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일단은 단일 레버리지 쪽에서 거래량이 급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외에 그동안 시장에서 눌림이 나왔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쳤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직도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 SK가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 SK 두 개만 끄집어 내리더라도 다른 거는 오르더라도 시장은 그 힘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마치 느껴질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788개, 하락이 96개예요. 근데 지수가 1.6%밖에 상승이 안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 삼성 SK가 난 변동성에서 여전히 코스피는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제가 공포에 겁먹을 게 아니라 7월 말부터 계속해서 코스닥은 주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8월 달 가서도 이럴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불안하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SK하이닉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삼성이 상한가 육박했을 때에도 폭락 나올 것이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꾸준하게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하루 이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7월 달에 겪었던 폭락장이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즉시 바로 개인 투자들의 민심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뭐 패가망신이다 헛소리라고 봐요. 주식은 빠져 있을 때 쌀 때 사야지 다시 올라가고 나서 갈 겁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삼성과 SK에 관련해가지고 실적적인 비교를 가지고 왔어요. 왜? 실적을 이기는 이러한 시장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폭락장을 겪으면서 어려운 부분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증명을 합니다. 이전처럼 이제 삼성 SK가 1년 동안 삼성이 아마 600%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1000% 정도 올라갔다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은 안 나오겠지만 이미 주가와 실적 자체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1차 목표가 4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1차적으로 240만 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시장에서 우려를 표하는 게 지금 이렇게 올해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이익이 지속이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팩트는 제가 LTA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근차근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그동안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메모리 값 자체가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빅테크들이 어땠습니까? 갑질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램이라든가 메모리 수요가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주문을 많이 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삼성한테는 이게 재고가 되는 거예요. 같은 연도에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7조 원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익도 올해 사실상 400조에 육박하는 이익이 나온다고 그러죠. 하이닉스도 회복을 하다가 300조에 육박하는 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치가 이렇게 찍히는데 주문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때 삼성이 막 이익이 급감하고 하이닉스가 적자가 될 때처럼 필요하면 주문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주문을 취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은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주문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량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치 굉장히 주물량이 아직도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취소하기는 빅테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삼성과 SK가 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수치가 삼성은 내후년으로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거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도 성장을 했으면 더 했지 이 이하로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주가는 왜 안 갈까요? 당연히 주가가 여러분들 600% 1000% 올라간 것만 눈에 보시다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겁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오히려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 힘이 더 강하게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심이 깨지지 않았나요? 갈 수 있을까요? 외인 기관들은 저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단일 레버리지 관련해서 7월 달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ATM기처럼 활용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매도 그리고 현물 매도를 때려버리면서 곧버스를 매수하는 거. 자, 이 부분 짚었는데 우리 시장에서 조치가 되기 거의 사실상 없었죠. 외국에서는 투자 부적합 국가가 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언론이 아니라 해외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거기서 직격탄을 날린 게 무엇이다?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젊은 투자자를 보호했는지 자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언론사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추진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민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예탁금을 상승했다라 해가지고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정량의 조치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를 제한적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자체가 어떻다?
실질적으로 삼성이랑 SK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두가 얘기할 때 문제 없다, 돈 많이 번다,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위기다, 올해로 끝난다, 그 어떤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막 30% 40%씩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종목에 대한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냐? 일단 올해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됩니다. 53%예요. 삼성. 하이닉스는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제 폭락장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그 다음은 파운드입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메모리예요. 메모리에 국한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파운드리를 눈여겨보셔라. 언제 말씀드렸죠?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파운드리가 핵심 카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빅테크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 AI, 애플, 엔트로피까지, 테슬라까지, 메타까지 언급한 빅테크만 거의 8개에서 10개 육박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탈 엔비디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 엔비디아 과정에서 이들은 사실상 본인들의 AI 칩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국가가 어디죠? 대만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파운드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의 점유율 1등이 TSMC인데 TSMC가 이 많은 빅테크들이 한 번에 몰렸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수요 자체를 전부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하루빨리 이 경쟁 시대에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후순위를 찾겠죠. 준비된 기업이 삼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제 막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부분이 하나하나 뉴스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운드리가 연내 가동률이 100% 달성 전망이라고 합니다. 흑자 전환. 그러면 이나노 수율 70% 안착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가져간다 한다라면 올해 지금 삼성이 가져가고 있는 영업이익이 400조 육박했지만 내년에 500조, 60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뭐 패가망신인데 제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목표라고 있는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 지수들에 관련해서 주주환원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40%가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이익이 나는 만큼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환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두고 그냥 저점이다, 빠졌다, 오른다, 무섭다. 그냥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투기라 보고 있고요. 삼성의 주주라면 최소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니까 과연 주주한테 배당을 얼만큼 줄 거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 특별 배당금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라면 30만원 초입에 물리신 분들도 배당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가져갈 만하겠죠. 그런데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올라가요, 너무 무섭게 빠져요, 이거 잡주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될지 그러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빠졌어요, 무서워요, 죽겠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 또한 포함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좀 깡이 세져야겠구나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여러분 성과급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과급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팩트는 무엇이냐? 만약에 성과급을 주어지게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여러분 소액주주연대도 회사 경영권에 개입을 하면서
권리를 요구할 만한 그런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민주잖아요. 충분히 삼성전자 주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집을 하면 회사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권리가 있다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실제로 돈을 투자한 주주분들은 주가가 이 모양인데 배당만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돈 벌어서 이익 보는 거는 결국 노사 관계에서 노사만 지금 이익을 본다? 그럼 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이해관계를 통틀어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보셔야 되는 게 로봇주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무튼 로봇주는 제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있고요. 삼성의 진짜 무기 진짜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삼성의 주주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과급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주 환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말까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주주로서 분명히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만한 권리를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삼성 제가 파운드리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를 제친 분야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디램이에요. 39% 선두입니다.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58%, 삼성마이크로니카가 20%대죠. 디램에서는 삼성이 39%, 하이닉스가 20%, 마이크론 20%대예요.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름이 이건이라서 SK보다 삼성을 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막강한 캐시카우를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빨아들일 만한 구조가 내년 내후년으로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F 제가 분명 여러분 폭락장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어떠한 영상에 관한 그 동영상을 제가 인사이트를 제공드리더라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HBF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낸드도 적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하이닉스가 샌디스크랑 HBF 첫 표준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적층으로 쌌습니다. 내년 초에 양산이 들어가요. 팩트는 무엇이다? 역시나 우리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탑승을 해서 물리신 분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팩트는 하지만 삼성 SK가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이걸 사면 패가망신이라고요. 자,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30만원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주가가 180만원, 200만원 안착하고 나서 사면 그게 진짜 멍청한 짓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은 언제 사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고 주식은 빠질 때 사야 버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면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자, 폭락장에서도 사실은 주식 방송들 되게 많이 도망갔어요. 저는 욕을 먹든 뭐를 하든 다 들어드리고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식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어떠한 정보가 도움이 되고 어떠한 양질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 돼지 이건이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